안녕하세요. 한동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증과 통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콩처럼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손톱으로 가렵고 부어있는 부위를 열 십자로 자국을 내면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플라시보나 미신과 같은 민간요법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랍고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려움증과 통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가려움증은 인간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자극입니다. 일종의 회피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에 접촉이 되면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부위를 풀끝에 스치면 가렵지만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면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가벼운 자극을 받으면 가렵지만 강한 자극을 받으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통증의 약한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통증은 유발하는 기전이 비슷합니다. 가려움증과 통증은 동일한 섬유신경과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공유합니다. 한 개의 신경 가닥에 자극이 전달되면 어떤 경우는 가려움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신경에 따라서 가려움증만 느끼거나 통증만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섬유신경은 가려움증과 통증을 공유합니다. 말초신경도 마찬가지고 뇌와 척수의 중추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움증에 비해서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통증은 상대적으로 발현 기전도 복잡하고 강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피부와 점막에만 느껴지지만 통증은 신체 모든 곳에서 느껴집니다. 가려움증과 통증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공유하면서도 배척하는 애증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 유발되면 상대적으로 통증이 줄어들고 통증 자극을 주면 가려움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기 물린 자리에 손톱으로 눌러서 통증을 주면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가려움증과 통증은 한 가지 원인으로 봤습니다. 내경에는 온갖 통증과 가려움증과 허는 증상은 모두 심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온문으로는 제톡, 양창, 개소고, 심입니다. 여기서 심은 화의 의미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사람이 불 기운에 가까이 갈 때 약간 뜨거운 경우에는 가렵고 심하게 뜨거우면 아프며 더 가까이 가면 살을 데인다. 이것은 모두 화의 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가벼운 자극은 가려움증, 강한 자극은 통증으로 느껴진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급성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긁게 되면 가려움증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가려움증보다 더 강한 자극으로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한 가닥의 섬유신경에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전달해야 하는데 한쪽 감각이 강해지면 다른 감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 냉찜질을 하면 가려움증이 진정되는 것도 냉자극 자체가 통증을 유발함으로써 가려움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 자극에 의해서도 진정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려울 때 약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도 진정됩니다. 코안이 가려워서 재채기를 하려고 할 때 윗 입술을 꽉 하고 깨물면 재채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엄지와 검지로 양쪽 콧잔등을 세게 눌러도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 통증으로 가려움증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에는 침치료도 효과적입니다.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곳에 침을 놓는 방법이 있고 신경절을 따라서 침을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통증 자극 때문에 가려움증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은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전혀 다른 곳이나 반대쪽의 특정 혈자리에 침을 놓아도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곡지혈이나 촉삼열, 혈액열에 침을 놓게 되면 전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신의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입니다. 급성 가려움증은 수분에서 수일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만성적인 가려움증은 6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습진입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는 바로 히스타민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환자들을 보면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복용합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알레르기성 가려움증에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서도 일부 질환에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신부전이나 간부전, 당뇨병성 소양증, 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에는 항히스타민제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염증이 심해서 반응이 없나 보다 생각했지만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기전이 단순하게 히스타민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렵다고 해서 무작정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가려울 때 긁으면 통증 자극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성 가려움증에 해당합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에서는 긁는 행위 자체가 가려움증으로 인식이 돼서 가려움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긁기, 가려움증 사이클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만약 심하게 긁는 경우는 통증이 나타나면서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도 통증이 사라지면 더욱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긁는 행위는 절대 멈춰야 합니다. 긁는 행위는 단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표피와 진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염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나마 나은 것은 긁는 것보다 피부를 때리는 식으로 통증을 유발시키면 가려움증도 일식으로 진정시키면서 피부 손상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캔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차가워진 캔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피부에 굴리면서 냉찜질을 가볍게 해줘도 좋습니다. 만성적인 극심한 가려움증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가려움증도 진정시킵니다. 모든 가려움증과 통증이 동일하진 않지만 공유하는 신경계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가려움증 환자의 경우 한약을 처방할 때도 소염 진통작용이 있는 금우나 인동 등 포공형, 유금피, 황금 등이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고민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흥미롭게도 통증을 억제했더니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환자의 척수에 몰핀 주사를 맞고 나서 통증은 억제되었지만 대신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와사비를 섭취하면 통증을 유발하는 와사비 수용체에 반응해서 보통 통증이 나타나지만 간혹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통증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면을 노출하고 쓰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면역학적인 안정을 꾀한다면 가려움증과 통증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나을까요? 통증이 나을까요? 가려움증으로 힘든 환자는 통증을 택할 것이고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가려움증을 택할 것입니다. 가려움증은 통증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지만 통증을 치료하다가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가려움증과 통증은 애증관계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화의 생생별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